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이죠. 와치독 감시견 시간이 있습니다. 자,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늘 처음 모셨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김도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 오셨으니까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랜만에 그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네. 또 워낙 오태훈 앵커께서 또 목소리 좋으시고 진행 아이고, 잘하시니까 왜 거기에 이러십니까? 기대서 좀 방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멘트 없어요? 아, 예. 아, 팬입니다, 예. 팬. 네. 파트는 어떠세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지금 선배이니까 네. 좀 선배질 하겠습니다. 질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도 새해가 되면은 뭐 언론사들 신년사 같은 것들 내기도 하고 또 각 기자들도 올해는 나 이런 거 한번 취재해 보겠다 여러 가지 좀 이런 그 취재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계획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2021년입니다. 두 분께서는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제 한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 국민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백신 빨리 나오고 예. 좀 치료제도 좀 잘 되고. 예. 아. 저는 한국 과학자들한테 믿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도영 내 제품 기자는 절대 안 쓸 겁니다. 예. 김도영 기자는요? 좀 올해 다른 것보다도 네. 좀 취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 뭐 인터뷰도 쉽진 않거든요. 아, 예, 다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자유로운 취재 환경이 만들어져서 더 좋은 보도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취재할 때 이 비대면 물론 온라인으로 요즘 한다고는 하지만 또 그걸 권장하고는 있지만 직접 만나서 사람의 눈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 감정을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직접 만나야 또 좋은 글쓰기가 되는 면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의욕이 좀 떨어지는 면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 2021년 새해가 됐습니다. 언론사들이 신년사들을 좀 내놨다고 하는데 뭐 새해 되면 항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김도영 기자, 예. 어떤 신년사들 좀 주목해서 볼까요? 일단은 저희는 미디어 비평지기 때문에 네. 새해 첫 출근하면은 이제 언론사 대표들의 신년사를 모으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2021년, 그러니까 한 해를 어떻게 좀 언론사들이 바라보고 운영하고 비전을 내세울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먼저 저희도 다 수집을 해서 본 결과 이제 공영 언론들의 그 대표들의 그 신년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MBC는 올해 창사 60주년이고요. 관련해서 박성재 MBC 사장은 국민의 은혜를 갚는 공영방송이 되자 네. 더 적극적인 공영방송이 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국민이 힘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위로하고 또 응원하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양승동 KBS 사장, 예. 여기 KBS 사장님이시죠. 수신료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오래된 수건이고 네. 가야 하는 길이다. 올해 외부 여건이 험난하지만 KBS가 이 과정을 거쳐 가야만 질적으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네.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그 방안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고요. 예. 김명중 E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적 책무 확장을 위해서 방송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 세대별 직업 교육, 교육 방송이잖아요. 네. 소외 계층 대상 서비스 등 시대적 환경이 요구하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내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 신년사 대표들은 공영 방송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그 현 시국에서는 공적 책무가 중요하다 네. 이런 거를 강조한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좀 인상적인 신년사 낸 곳은 어디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한겨레 신문을 좀 꼽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한겨레는 신문사잖아요. 네. 근데 한겨레 김현대 사장께서는 방송 사업 진출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겨레가요? 예, 한겨레는 신문사인데. 예. 그래서 이분이 좀 찾아보니까 지난해 취임을 하실 때 우리는 장기적으로 종합 편성 채널에 도전한다. 종편의 한겨레가 도전한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현재 한겨레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고 있긴 한데, 네. 뭐 유튜브야 뭐 여러 방송 네. 신문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더 큰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에서 좀 주목이 됐고, 예.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 MBN과 매일경제신문의 사주인 장대한 매경그룹 회장의 신년사도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좀 눈여겨봤는데 그쪽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 민감하거나 좀 예민한 얘기들 그 부분들은 좀 빠졌고요. 다만 이제 그 부동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올해 7월에 이제 매경이 MBN 미디어시티라는 곳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사업을 통한 그 수익을 강조하시는데 언론사들이 이제 수익을 창출할 곳을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언론사들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눈여겨봤습니다. 예. 네. 6개월 정지 먹었는데 그쪽이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좀 다른 데로 한번 돌려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외신에서도 신년사 같은 거 내죠. 선생님 사실은 저도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신년사라는 그 정통이 동양에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해외에 있는 뭐 외신 뭐 사장님들이 그냥 대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예요. 신년사가 너무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예. 뭐 예를 들면 한 해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사건을 터졌는데 그때 그 언론사가 잘못했거나 네. 아니면 뭐 무슨 선거가 있었는데 아니면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언론사가 압도적으로 너무나 큰 공을 세웠다면 그러면 그 공에 대한 언급이거나 아니면 실수에 대한 사과를 한 거지 이렇게 뭐 새해가 됐다 그래서 뭐 왜 한국에 있는 그 언론사 사장님들이 왠지 좀 약간 원내 대표처럼 길게 이렇게 신년사를 하는데 그런 정통이 해외에 없어요. 네. 동양에서만 있는 좀 특징적인 것이다. 네. 좀 뭐라고 언론사 오너십이 좀 강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사장의 리더십이 되게 그 한국 언론의 상징적이라서 이 전통이 되게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웃긴 거 뭐냐면 한국에 있는 언론사 사장들 오래 사장직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한 번 사장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이제 리더십이니까 마치 좀 약간 스티브 잡스처럼 팀 쿡처럼 가요. 몇 년씩 가요. 지난 한 해는 뭐 코로나라는 특징적인 상황이 모든 것을 다 뭐 지금 흡수해버린 상황이긴 합니다만 2021년 올해 미디어 시장은 좀 어떤 변화들 예상돼요? 하나씩만 좀 꼽아본다 그러면은 알파고 기자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이 조금 더 이제 우리 뭐 아젠다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미 지금 이제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아마 어느 정도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이미 뉴 미디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신 미디어 신 언론사들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언론사들이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 비대면 시기를 걸치면서 해외에 있는 언론사들이 조금 더 이 신미디어들 이렇게 라방이라든가 아니면 노튜브라든가 이 시장을 어떻게 좀 약간 다뤄내는지 그러니까 언론사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 유튜브도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김도영 기자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OTT나 뭐 이런 넷플릭스 같은 그 강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역시 어려울 한 해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나 했었고요. 또 그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신년사도 한번 봤는데 그분은 이제 포털의 권력화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포털과 언론의 관계 설정이 2021년에는 어떻게 재설정될 것인지 아니면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종속화될지 이 부분도 좀 관전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알파고 기자가 외국의 언론 사주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다. 사장들은 오랫동안 임기한다고 하는데 새해 지금 그 다수의 언론사들이 사장 교체 시기죠. 예, 맞습니다. 어디에요? 대표적으로 연합뉴스 사장이 3월에 교체가 되고요. 연합뉴스 하면 이제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 그 지금 현재 조성부 사장의 임기가 3년인데 올해 3월 끝나고요. CBS도 이제 4월에 차기 사장 선임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도 5월에 있고요. 그리고 YTN 경우에도 9월 올해 좀 하반기이긴 합니다만은 9월까지 현재 정찬영 사장의 임기는 9월까지고요. 그리고 이곳 KBS 그 양승동 사장의 임기도 올해 11월까지라서 올 한 해 이제 공적 소유의 언론사라든지 아니면은 민간 소유의 언론사라든지 그 사장 교체의 시기가 맞물려서 각 회사나 아니면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
3년 전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예. 시기가 좀 있었죠. 알겠습니다. 주간 미디어 비평하고 있습니다. 와치독 미디어 오늘의 김도연 기자,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서울시장 출마가 예정된 정치인들이 출연을 했고 이것 때문에 화제라든가 논란 낳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나경원 전 의원 가족이 출연을 했고 지금 중기부 박영순 장관도 여기에 나온다고요? 김동 기자? 예, 나경원 그 전 의원은 5일에 나왔고요. 예. 12일에 이제 박영선 장관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그 선거의 일정 기간 동안은 네. 그 보도나 토론 그 외의 방송에 출연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원래 90일 전까지로 알고들 계세요. 네. 그러면은 보궐선거는 조금 좀 유예가 되나요? 60일까지인데 근데 이제 90일까지로 하면은 나경원 의원은 되고 네. 박영선 장관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예. 60일 전 재보선 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출연하는데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예능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좀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좀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알파고 기자는 어때요? 알파고 기자도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마인드예요. 왜냐하면 예. 정치인 예능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살짝 좀 약간 한국, 일본이 좀 동양에 있는 좀 약간 살짝 양반 사고 마인드가 강하신 분들한테 있긴 한데 해외에서는 네. 오히려 완전 반대이고 트럼프를 어느 날에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교습생이라는 예능 방송이 있었거든요. 예. 한 시즌이 한 7개나 정도 갔어요. 그 예능 방송에 이제 뭐라 해야 돼 주인공이었는데 네. 이제 그걸로 사실은 대통령 당선됐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 예능 방송 덕분에.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예능 방송을 가서 격이 떨어지는 발언을 하는지 격이 떨어진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결론적으로는 터키에서는 어느 정도라면 그 라방하는 사람들의 방송에 나와요. 정치인들이. 네. 그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라방이라고 줄여서 부르신 저도 거군요. 일주일 전에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늦게 라이브 생방송에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 예.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방송에 출연해요 정치인들이. 그 선거 운동 안에서.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디에 나오는지보다는 거기에 나와서 어떤 발언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미지가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경우가 좀 꽤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좀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네. 예전에 저도 기억이 있는데 이경규가 간다라는 코너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집에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조깅하는데 같이 따라가고 뭐 이랬던. 근데 그때 이제 평가나 어른들 그때 전 어렸으니까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되게 이제 좀 김대중 대통령은 좀 거리감이 좀 있는 좀 어려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 이후로 좀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전달했었다. 뭐 운동가라든가 투사 그렇죠.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예능은 이제 하나의 그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어떤 선택지가 돼 왔고요. 예.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는 뭐 TV조선뿐만 아니라 최근 사례만 봐더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뭐 일상을 공개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뭐 SBS, KBS에 나와가지고 그 고정적으로 예능 프로그램 해서 한동안 그것도 인기가 꽤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평가가 좀 갈리는 말씀하신 대로 갈리는 부분인데 이 제작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작진들은 항상 새로운 거를 좀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패널들이 특히 그리고 지금 최근에 관찰 예능들은 패널들이 고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 앞두고 정치인이 나오는 건 되게 새로운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되게 매력적인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치인들이나 캠프 입장에서는 이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어떤 기사나 홍보가 필요한데 그 방송의 영향력과 또 예능이라는 그 대중성을 이게 굉장히 좀 매혹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알파고 기자가 그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에 그 예능 프로그램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좀 평가를 했잖아요. 다른 무슨 보도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라디오에서 인터뷰와는 달리 예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좀 왜곡된다거나 어떻게 그렇죠. 좀 계획해서 그런 이미지대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미 뭐 그 선거운동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좀 약간 자기네 이미지를 절대로 시장에 안 가는 정치인들이 예. 원래 그렇잖아요. 절대로 들어가지도 않은 시장에 예. 들어가서 거기 있는 할머니들 악수하는 정치인들이 평소에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를 바 없다고 다를 바 생각해요. 없다. 김도영 기자는. 저도 예능은 예능으로 보자는 주의가 되게 강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방송이 공공재고 전파를 쓰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지금 현행법상 방송법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네. 그리고 그 방송법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규제 자체가 되게 낡은 것들인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작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진영의 그 정치 인사를 출연시킨다면 그 반대 진영이라든가 대립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선거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 선거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또 다른 정치인에게도 그런 정보를 받아야 되는 게 그리고 줘야 되는 게 또 제작진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정과 규칙을 좀 준수하는 선에서는 저도 예능은 좀 예능대로 보자. 네. 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그런 정치인들의 출연하는 그 예능을 어떻게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 것보다는 정치인들이 이건 일종의 도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한국이니까 네. 그 예능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뭐 기자나 호감이었다가 뭐야 격 떨어지게 하는 자기네 팬들도 있을 거고 네. 오히려 더 호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 것보다는 네. 정치인들이 이걸 잘 생각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도영 기자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예전과 다른 게 시청자들의 어떤 뉴스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를 들면 예능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을 때 그걸 네. 바로 검증하는 게 기자들보다 빠른 게 요즘 시청자들이라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렇게 도박을 한다면 예능까지 나온다면 예능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BJ들의 방송에 나왔으면 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프리카 방송. 왜냐하면 인터넷 지금 방송? 한국에서 예.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거든요. 젊은이들의 투표를 받는 사람 당선되는 구도가 됐는데 뭐 젊은이들의 투표를 뭐 받으려면 아프리카 BJ들 방송에 나와야면 유튜브 채널들에 나와야 돼요. 그 판단은 뭐 정치인들이 하실 것 같고요. 저 뭐 대변인으로 뭐 모실 정치인들이 있으면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치독 미디어 오늘의 김도현 기자 오늘 처음 나와주셨고요. 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시나시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